안녕하세요. 폰소스탑 IT 헤드헌터 장철입니다. 자, 오늘은 자기소개서 성장 배경. 저번에는 이제 직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성장 배경에 대한 또 취업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제 화면과 목소리가 잘 보이시고 들리시면은 1번을 눌러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2번을 눌러주십시오. 잘 안 보이거나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면은 2번, 그다음에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제 화면이 잘 보이면은 채팅창에 Recording in progress. 1번을 눌러주십시오. 네. 자, 네, 잘 보인다고 되었기 때문에 역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워드 파일로 제가 옮겨놨고요. 워드 파일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자 수는 지금 750, 공백 포함해서 756글자입니다. 네, 756글자. 자, 그러면 이 756글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적당합니다. 네, 700자보다 약 56자 많기는 하지만 적당합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성장 배경. 제목이 배달을 통해서 세상을 배운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말 그대로 이제 아르바이트에 대한 내용인 거죠. 제가 빨간 글씨로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자, 수시 전형으로 고3 때 땡땡대에, 제가 이제 대학교명은 좀 땡땡으로 처리했습니다. 땡땡대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과에 10월에 합격을 받았습니다. 수시 전형이죠. 네. 이것도 빨간 글씨로 제가 키워드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볼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약 3월에 개강이니까 몇 개월이니까 약 5개월여간의 공백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입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뭘 합니까?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가 너무 아깝죠. 예. 이걸 통해서 이제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취준생은 아니군. 예. 이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 취준생은 아니군. 네, 이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뭘 했을까라고 채용 담당자는 그 다음에 글을 읽어봤는데 생각해낸 것이 방과 후의 아르바이트였다. 네, 방과 후. 네, 10월 달에 붙었기 때문에 이미 지금 고3 재학 중이면서, 그렇죠? 재학 중이면서 방과 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겠죠. 네. 이거 역시 어떻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는 취준생은 아니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취준생 고3 재학생이라고 하시면은 한번 저도 그렇고 돌이켜 봤을 때 아르바이트를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내가 한번 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주변에 있는 아르바이트 일거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페이가 높은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네. 이렇다는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그렇죠? 예, 원동기 면허 소지자인 거죠. 이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봤을 때 저는 한 번쯤 이제 어디로 또 눈이 가느냐, 네. 자격사항에 눈이 한번 가는 거죠. 네, 자격사항으로 눈이 가고, 네. 자격사항으로 눈이 가는데 원동기 면허가 있다, 아니면 뭐 운전면허가 있다, 아니면 원동기 면허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원동기 면허를 안 적었습니까? 라고 저는 이제 면접 때 물어볼 것이고요. 네. 자, 배달 건수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많이 필요한 터라
저는 바로 면접 합격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배달 일을 한 것이 2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 여기서 이제 제가 한 번쯤 궁금한 내용은 뭐냐면 어떤 배달 일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이 뭐 하다못해 그 중국집인지 아니면 뭐 다른 업종의 배달 일인지, 예. 그게 하다못해 뭐 식료품인지 아니면 뭐 다른 뭐 택배 뭐 퀵서비스 일인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면서 이런 것들 이제 물어봐야겠다 생각은 하고 지금 계속 임할 것 같습니다. 궁금증을 머금은 채로. 네. 그래서 학교를 오후 4시 30분에 마치고 바로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배달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음식 배달. 이제 나오네요. 네. 주로 이제 음식 배달이라고 아예 식료품 쪽, 그렇죠? 네. 음식 배달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음식 배달 일이었습니다. 네. 2년 동안. 네. 굉장히 어떻습니까? 성실성을 어필해 주는 거죠. 네. 아르바이트. 끼케야 보통 몇 개월일까요? 끼케야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많이 본 아르바이트의 개월 수는 2개월입니다. 2개월. 네. 죄송합니다. 왜 2개월인 줄 아세요? 대학교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보통 많이 하시는데 그때 많이 한 기간이 보통 2개월입니다. 네, 근데 2년 동안 만약에 진짜로 여기서 제가 진짜로 한 이유는 뭡니까? 저는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잘 안 믿습니다. 네. 2년 동안 정말 그 배달 일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것 같을까요? 그죠? 그 중에서 몇 번은 정말 이 속된 말로 죽을 뻔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네, 오토바이라고 한다면은. 제 옛날에 그 지인 중에도 오토바이를 타는 친구가 있었는데, 또 친구 건너 다리를 들었을 때, 건너 얘기를 들었을 때, 오토바이로 인해서 죽을 뻔한 내용들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2년 동안 오토바이를 탔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자기소개서를 읽고 있습니다. 자,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몇 가지를 적어 보면은 가게에서 음식이 늦게 나와서 음식을 받은 고객이 바로 배달원인 저에게 컴플레인을 거는, 예,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있을 법한 일이죠. 있을 법한 일이고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네. 저도 이제 배달을 시켰을 때 늦게 오면은 당연히 그 배달원한테 컴플레인을 거죠. 근데 그 컴플레인에는 사실상 그 두 가지가 있죠. 그 이면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리가 늦게 된 경우. 조리가 늦게 된 경우도 역시 배달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배달원이 그 뭐랄까요? 배달 미숙으로 인해서 그 배달이 늦어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배달 미숙으로 인해서 배달이 늦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 컴플레인은 배달원, 그 아르바이트생이 컴플레인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음식점에서 조리가 늦게 돼서 배달이 늦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배달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컴플레인을 받을 때 좀 억울하죠. 그리고 그 억울한 측면이 보통 때이거나 기분 좋을 때는 솔직히 넘어갈 수 있죠. 그래, 뭐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뭐 날씨가 춥게 됐을 경우에
이런 컴플레인을 받으면 역시 배달원도 아르바이트생도 취준생도 사람인지라 어떻습니까? 때로는 억울하죠. 예. 그러면서 밑에 나와 있죠.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뭘 느낄 수가 있나요? 나름 인내심, 어떤 부조리에 대한 어떤 참음, 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면접 때 이 글을 보고서 면접 때 이제 그 면접자가 제 앞에 앉으면 저는 이제 다른 것들도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말고 조금 더 힘든 일이나 억울한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죠.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 사람을 상대하는 일, 이런 서비스에 대한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신 분은 제가 이 취업 컨설팅 때나 면접관 때 만나보면 어느 정도 이 서비스에 대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너가 좋아요. 예, 그런 매너가 딱 잡힌 사람들 딱 봤을 때 면접관은 우선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예,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했고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컴플레인이나 그런 것들을 받고 넘긴 또 인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잡혀져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참 저도 같이 이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분한테 매너를 더 갖추고 해야겠다. 왜? 그런 쪽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마음을 먹고 면접에 임하기도 합니다. 여름에 배달을 하면 숨이 막히고, 네, 숨이 막히겠죠. 그리고 겨울에 배달을 하면 온몸이 다 어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렇겠죠. 실제적으로 이제 오토바이를 타신 분과 안 타신 분이 이제 공감을 느끼는 장면인데, 채용 담당자가 이분하고 똑같이 그런 그 배달,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한 사람이면 많이 공감할 겁니다. 실제로. 네. 저도 오토바이를 제가 몬 건 아니지만 제가 겨울에 한번 타봤거든요. 정말 그 바람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바람이 불어오는 게 어마어마해요. 네. 그리고 또 배달에 또 여름에 하면은 그 더운 게 어마어마하죠. 사실상 제가 그 오토바이를 타기 전과 탄 후가 제가 그 오토바이 그 모시는 분의 그 뭐랄까요? 시견이 많이 달라졌어요. 시안들이. 예. 그래서 사실상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를 배달하시는 분은 첫 번째가 정말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해서 목숨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오토바이는 한번 사고가 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사람이 붕 떠요. 예, 저는 붕 뜨지 않았지만 제 주변에 제 친구 중에도 오토바이를 탔던 친구가 있기 때문에 붕 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부딪히면은 붕 떠서 기본적으로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상을 입을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어떻습니까? 페이가 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페이가 높은 거에 대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위험수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측 것도 이제 한번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제 온몸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 뭘 깨달아요? 공부를 더 잘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환경의 직장에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 자, 지금 이 내용을 이 자기소개서 이 한 달락 756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력서 소제목이 지금 와닿으신가요? 저랑 같이 이제
이력서 소집을 같이 정리한 내용인데 세상을 배웠죠. 어떤 세상을 배웠습니까? 돈 벌기 쉽지 않다라는 세상을 배운 겁니다. 남의 돈을 갖고 가기가 쉽지가 않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컴플레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배달 아르바이트 말고 다른 좀 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배달 오토바이 배달을 뭐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분이 실제로 저한테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취업 컨설팅 할 때 자기소개서 내용을 같이 작성을 하면서 들은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서 뭡니까? 전반적으로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 하는 거에 대한 비포에 대한과 애프터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한 단락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나는 어떻습니까? 돈 벌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대한 확연한 비전을 더 갖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좋은 환경에 취업하겠다는 생각이 갖춰지는 그게 이 한 단락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 이 한 단락을 통해서 지금 이 잘 쓰여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어요? 2년 동안 했다라는 성실함, 서비스 정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학과에 더 충실을 해서 좋은 환경으로 일해야겠다라는 어떤 남다른 각오. 이런 것들이 756자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군대 전역 후 학업에 더 몰두하여 입대 전보다 복학 후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공 학점이 3배 이상 오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왜입니까? 배달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3배 이상 오르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채용 담당자로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역시 100% 믿을까요? 자, 한번 메모를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머릿속의 생각. 저에 대한 생각을 남기겠습니다. 100% 믿을까요? 예, 죄송하지만 저는 안 믿습니다. 예, 이 자기소개서는 자소서라고 하죠.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내용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랄까요? 좀 야박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3,000개의 이력서를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그렇게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3배 이상 오르는 효과에 대해서 증빙을 받고 싶습니다. 네. 어떤 증빙이요? 여러분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은 소프트웨어 전공 학점 오르는 거에 대한 3배 이상 오르는 거에 대한 증빙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네. 결과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성적증명서에 나와 있죠. 성적증명서. 예. 그렇죠? 그래서 좀 반드시 좀 야박하게 들리시겠지만 이 복학 후와 복학 전을 나름 2년 동안 했다고 했으니까 계산을 해서 정말 3배 이상 오르는 효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성적 증명서를 저는 아주 깊게 들여다볼 겁니다. 하다못해 1학년에 대한 평점과 2학년에 대한 평점, 그것들을 아주 깊게 볼 겁니다. 근데 그게 성적 증명서에 정말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서 3배 이상 오르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저는 이분은 무조건 서류 통과와 동시에 면접도 형식으로 보고 좀 과감하게 합격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년 2학기 때 성적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채용 담당자라고 한다면 2학년 2학기 때의 성적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3배 이상 흐르는 3배 이상 나오는 효과. 자, 자기소개서는 이런 식으로 끝맺음은 성과 위주로 끝나야 됩니다. 요게 오늘의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성장 배경, 성장 과정.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살아온 환경들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것들은 내용을 쓰시는데 그렇게는 누구나 다 씁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이 누구나 한 내용들은 다 써요.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깨닫고 어떤 것들이 변해졌고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 성적이 3배 이상 오르는 효과 이렇게 성과 위주로 끝맺음을 해주는 사람이 실제로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도 업무를 태스크적으로 했을 때 성과 위주로 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지극히 그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근데 뭐 학원을 다녔다, 개인 독학을 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면 한 곳으로만 그냥 딱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것들 적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마음속에 그냥 더 좋은 환경에 취업을 하겠다라는 마음속에 각인만 됐지 실제로 뭐 3배 이상 오르는 효과를 어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마음속에 그냥 각인만 된 거고 그것들이 실제로 정말 각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내용인 거죠. 근데 이게 진실이다. 그럼 3배 이상 올랐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들이 정말로 자기소개서와 성적증명서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성적증명서에 정말 학점이 오르는 F2의 현상이 나타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지금 철저하게 의도된 바를 적게 되는 거고요. 지금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사례밖에 없어요. 어떤 사례? 배달 아르바이트. 근데 아주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죠. 오후 4시 30분에 마쳤다. 이 756자의 한 단락의 이 글자 수 안에 오후 4시 40분이라는 것들이 나름 각인이 되고 2년 동안 각인이 되고 자기소개서에서 진짜로 진정성을 어필하고 싶을 때는 학교를 오후 4시 30분이라고 하지 않고 방과 후에라고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방과 후. 그렇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4시 30분이라고 어필을 함으로써 생생한 장면을 떠올리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나의 정말 진짜 글이다라는 것들을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직무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과에 대한 내용은 물론 있지만 IT 분야에 대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자기소개서 안에 성장 과정을 통해서는 뭘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인성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인성. 인성을 나타내면서 그 인성에 대한 성실성에 대한 결과가 2년, 2년에 대한 결과가
어떤 뭡니까? 깨달은 거죠. 세상 돈 벌기가 남의 돈 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좋은 환경의 직장에 취업을 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결과로 또 나타났습니까? 학점이 3배 이상 오르는 효과. 그 3배 이상 오르는 효과가 어디에 반영이 됩니까?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성적 증명서에 반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채용 담당자가 성적 증명서를 요청을 하는지요? 네.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 내가 관심이 있다. 적성이 맞다. 흥미가 맞다. 어디에 반영이 됩니까? 성적 증명서에 수치로 반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5분 동안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하면서 뜯어보았습니다. 어필이 되십니까? 내가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써야 될지 어필이 되시나요? 자, 지금 26분인데 약 4분 동안 질의응답을 받고 또 예정대로 30분 온라인 취업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채팅창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좀 남겨주세요. 자, 글자 수는 700자 정도가 적당한 건가요? 먼저는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김민수님 제가 좀 이따 해드릴게요. 맞춰서 하고. 700수가 적당한 거는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빨간 글자를 한번 지우고서 딱 보시면은 딱 적당한 내용입니다. 적당하게 아르바이트한 내용, 힘들었던 내용, 깨달았던 내용. 그렇게 해서 3가지 서론, 본론, 결론이 잘 나타낼 수 있는 글자 수가 650자에서 700자입니다. 우리 김민수님의 질문입니다. 성적 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성적 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수단 있죠. 있는데 그것들이 아까 같은 그런 그 성적 여기다 적을게요. 그냥 성적 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증빙 자료라든지 아니면 면접관이 물어볼 때 딱 이건 정말 자료는 없지만 정말 자신감 있게 나타낼 수 있는 태도, 면접 태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습니까? 김 회장님? 하다못해 뭐 대외활동이라고 한다면 네. 그것들이 근데 이제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네.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면은 그런 내가 증빙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좀 더 찐으로 진정성 있게 자기소개서에다 어필을 하셔야겠죠.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읽는 사람이 그걸 느껴요. 느낀다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믿어주십시오. 아니면 하다못해 저는 이렇게도 코칭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거에 대한 증빙 서류는 없지만 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한 단락의 끝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성적 증명서 같은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그래서 사실상 이 자기소개서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위 내용은 허위 사실이 없음을 그렇죠?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하는 게 나와 있고요. 또 이런 서명도 하죠. 우리가 문서상으로 그 허위
사실이 발각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보셨죠? 예,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 성장 과정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거죠. 그 이때까지 많이 했던 엄격하신 아버지, 자상하신 어머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모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그것도 배달 아르바이트 딱 하나 표현해서 힘들었던 거 딱 하나 밝히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 딱 밝히고 그 생각이 바뀐 거에 대한 증빙자료 선을 찍으면서 딱 제출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뭐가 잡힙니까? 인재상이 바뀌는 거죠. 예, 인재상이 어떤 인재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진 철이든 취준생에 대한 인재상이 갇히는 거죠. 예. 여러분은 이 자기소개서를 보고서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시킨 다음에 면접을 보실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취업난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서 우선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한 다음에 면접에서 또 다른 것들을 물어보면서 다른 그런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무난하다라고 하면은 이분을 취업을 저는 합격 통보를 할 것 같습니다. 자, 31분이 되었기에 오늘 오픈 취업 강의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 편이었고요. 배달을 통해서 세상을 배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취업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자기소개서를 또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픈 취업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